자, 시작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뭐냐면 구조분석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구조분석이라는 그 소재, 테마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쌤이 참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임감을 많이 느꼈어요. 진짜 이런 것들 다 얘기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구조분석이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 블라썸 에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많이 듣는단 말이야. 특히 구문 강의 들을 때 구조분석이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그렇다라고 해도 그렇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분석이라는 도구는 내 영어 실력을 한 단계가 아니라 정말 획기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정말 귀중한 도구거든. 그러니까 그 도구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 강의 듣기에 급급하고 수업 준비하는 급급해가지고 이 구조분석을 놓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만든 강의니까 잘 들으시고요. 요 강의를 듣는 시점이 처음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첫 주차 OT 수업하고서 그 다음 주에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 어느 시점에 듣겠죠. 그러니까 처음 듣는 친구들은 잘 처음부터 하시면 되고요. 재원생 좀 다닌 기간이 있는데 여태까지 잘 못하셨으면 이 강의를 듣고서 거쳐가지고 좀 올바르게 앞으로 해보자라는 게 이 강의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조분석이 왜 중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이해를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구조분석이란 영어 문장에 있는 단어, 성분을요, 그 쓰임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읽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봐봐 친구들,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문장을 분석할 때 철수가 주어고 느는 철수한 주어에 붙는 조사고 영희는 목적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안 하지 않습니까? 왜요? 문장을 듣는 순간 보는 순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영어 문장에서 봐봐. 이 문장을 해석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기깔나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분명히.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버벅거리는 친구들, 아예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수준마다 있겠지요.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영어 공부를 했던 그 오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우리 자, 봐봐. 이해가 안 되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라고 하면 해설지를 딱 펼치는 겁니다. 해설지를 딱 펼쳐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어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한국 해외에서의 성공과 한국 문화에 대한 증가하는 관심 때문에 성장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우리가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늘지 않았을까? 영어 실력은 늘지를 않았죠. 왜요? 지금 공부를 한 게 영어 실력 자체가 높아지는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문장의 의미만 파악한 공부를 한 겁니다. 영어로 쓰여있는 것을 한글로 바꿔가지고 이해하고 넘어간 것뿐이라고. 그러면 다음에 이런 비슷한 패턴의 문장이 나왔을 때 또 다시 해설지를 펼친 다음에 이 문장이구나, 이런 해석이구나 라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공부들은 하나하나 문장이 왜 이렇게 쓰여있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고 이 문장 내에서 어떠한 쓰임이 있는지를 공부하지 않고요. 그냥 한 문장을 처리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 문장만 해결하면 넘어갔던 그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interested가 뭘까를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흥미는 아닙니까? 맞는데 얘가 정확히 앞에 있는 foreigners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 정확하게는 분사구로 쓰여서 interested부터 어디까지 Korean language까지 앞에 있는 foreigners를 꾸며주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이 문장 전체의 동사는 increased 여기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죠. 지금 한 것은 영어 문장의 원리를 공부한 것이고 아까 해설지를 본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문장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인기응변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력이 늘겠어? 당연히 그 구조 분석을 해가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정말 문장 가지수는 수천, 수만 가지를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읽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구문의 패턴 수는 몇 가지 없단 말이야. 그 몇 가지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걸 공부하지 않고서 자꾸 나오는 문장만 바로바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 문장은 잠깐 동안 해결이 되는 건 맞겠지만 궁극적으로 실력은 제자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뭔가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실력은 그대로이고 문장은 어려워지니까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구조 분석이 뭐라고 친구들? 영어 문장에 있는 단어의 성분, 쓰임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부사구라고 하는데 이 부사구의 쓰임은 문장 전체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구나. 지난 몇 년간 이런 말이 문장 전체의 분위기를 수식해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보는 것과 그냥 쓱 해석하고 넘어가는 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돼요? 거기에서 구조 분석을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방법적인 것은 수업에서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안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끊어읽기 하시는 거야. 하나하나 끊어 읽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는 주어 여기까지 동사 그 다음에 목적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끊어 읽은 부분에 얘가 성분이 주어면 주어, 동사면 동사, 목적어면 목적어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것도 됐습니까? 거기서 묶어주기 이렇게 수식어는 묶어가지고 처리해주면 된다. 이것은 강의 때 다 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 구조 분석이라고 하면 이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과 쓰임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 그러니까 끊어 읽으면서 성분을 표시하고 수식어는 주어 동사보다 덜 중요하니까 묶어서 처리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주어 동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잘 보이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요. 됐습니까? 쌤, 저는 근데 약간 저는 좀 감이 좋은 스타일이라서 막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요, 하나같이 고3 때 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억지로 나쁜 걸 시키지는 절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위권이든 중위권, 특히나 중하위권 친구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상위권 친구들도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면 본인이 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었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연습할 때 꼼꼼하게 잘 해가지고 수능장 가서 시험장 가가지고 넓게 볼 수 있으면 내가 손을 쓰지 않고도 구조가 다 보이면 성공이라고 알겠습니까? 그 과정을 정말 겸손하고 어떤 자세야? 좀 이렇게 꼼꼼한 자세로 아무튼 해보자고 알겠습니까? 생각이 안 나네 단어가. 오케이. 그래서 넘어가시면 문장 성분을 표시할 때 주어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보어, 목적격 보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한다? 강의에서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보여드릴게. 선생님이 해볼게요. 펜을 가지고 이렇게 수식어는 묶어준다.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요거는 부사구가 되고 그 다음에 the number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f foreigners라는 것이 앞에 있는 뭐를 numbers를 꾸며주는 뭐가 될까요? 형용사구가 되는 거야. 왜 그런지는 모르서 상관없습니다. 아직은 안 들었으니까. interested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로서요. 앞에 있는 명사 foreigners를 꾸며주는 하나의 형용사구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보니까 더 넘버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커다란 주어 형태구나. 여기까지가 큰 주어구나. 라고 보시면 성공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has increased가 동사가 되세요. 일형식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ecause of 역시나 수식어가 되겠죠. 뭐 때문이냐면 쭉쭉쭉 나와서 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의에서는 훨씬 더 꼼꼼하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 분석을 하는구나. 그러면 문장에 주어와 동사는 여기 있고 나머지는 수식어 때문에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는구나의 문장의 원리와 수식어의 형태들,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그 위치를 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문장이 해석이 되고 영어 문장의 원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턱대고 막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어 실력이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문장을 읽어도 올라가지 않은 친구가 있을 것이고 몇 문장 공부 안 했지만 그 원리를 깨닫고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과정에서 실력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후자가 되셔야 돼요. 알겠어? 강의를 듣는데 급급하고 수업 준비를 하는데 급급하고 단어 통과하는데 급급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문장을 공부하더라도요. 이 문장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기간이 얼마나 됐던지 간에 이거를 깨우치지 않고 블라썸을 나가는 순간 이거 실패야. 알겠습니까? 구조분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강의를 들을 때 하라면 하시고, 알겠어? 쓰라면 쓰고, 이해해보라면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조분석이 되는 순간 정말 내가 봤던 영어의 그 수준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알겠어? 구조분석을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문장들은 거의 다시 그 똑같이 나올 확률이 거의 0%야. 근데 왜 하냐면 공부하는 문장과 같은 구조의 처음 보는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야. 뭐라고? 처음 보는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이다. 구조 분석은 그 문장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영어의 문장의 원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파헤치는 것이 목적 아니야. 그러면 문장의 구조의 틀은 수만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의 틀만 이해하면 다른 문장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는 이 문장의 틀이 이 문장과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그 배열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 문장 구조의 틀은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공부하는 문장과는 분명히 다른 문장이지만 길이도 다를 것이고 단어가 다를 것이니까 근데 같은 구도를 가진 문장이라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거니까 해석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구조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딱 맞아. 알겠어? 뭐라고요? 우리는 그 구문 인사이드아웃, 프리구문 인사이드아웃에 있는 그 문장들을 깔끔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거기에 있는 문장을 말미암아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새로 보는 문장인데 같은 구도로 보이면 똑같이 읽을 수 있어야 돼. 단어를 안다는 전제 하에. 됐습니까?
다 끝냈어. 강의 다 들었어. 근데 비슷한 수준의 문장을 못 읽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 도대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단순히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문장 구조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셔야지 한 문장 한 문장 나갈 때마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문장을 엄청나게 많이 읽지 않더라도 실력이 올라가는 건 다 거기서 있는 거 알겠습니까? 문장 하나에서 고민하는 습관. 이해되십니까? 선생님이 솔직히 구문인사이드라고 찍을 때, 프리구문 찍을 때 1시간에 20문장 이상 할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1시간에 20문장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겠어? 한 문장을 꼼꼼하게 보는 게 여러 문장을 많이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를 이해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공부하는 문장과 같은 구조의 처음 보는 문장을 해석하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본질적인 목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의에 있는 문장의 필기와 해석만 암기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냥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이 정도만 해도요, 선생님을 칭찬해주고 싶기는 해요. 왜? 그건 노력이니까. 이것도 공부야.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게 아니란 말이죠. 강의에 있는 문장의 필기와 해석을 알고 있고 암기를 하는 것은 기본이야, 사실은. 뭐가 목표라고요? 그 문장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해석을 하는 게 목표라고 됐습니까? 필기 내용을 필기만 따로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필기가 있는 것이고 필기랑 연관을 시키니까 이런 해석이 되는구나. 이제야 구조가 뚫리네.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게 내 목표라고요. 알겠습니까? 되십니까, 여러분들? 구조 분석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이 문장을 통해서 다른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 문장을 해석했다라고 해서 만족하는 것은 초짜라고요. 아주 기본. 그걸 통해서 내가 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걸 가지고 가서 처음 보는 문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지 모의고사 볼 때 도움이 되겠죠. 문장을 쓰는 힘을 기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봐봐. 생긴 걸 보세요. 얘랑 비슷해 달라. 여기는 주어가 피플이야. 맞아? 여기는 주어가 뭐야? 좀 길어. 사이콜로지스트 솔로몬 아시아. 좀 길지. 동사 뭐야? 디스커버야. want to discover. 여기는 뭐야? 여기 퀘스천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 뒤에 뭐 있어? 동사 뒤에. 웨더 있죠? 뭐 있어? 웨더 있죠? 그럼 사실상 같은 틀이야? 다른 틀이야? 같은 틀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해석할 수 있으면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뭐를 안다는 전제하에, 단어를 안다는 전제하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조를 얘를 배웠는데 얘만 해석할 수 있고 얘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구조 분석을 하는 그러니까 이 구문 강의를 듣는 의미가 없는 거지. 구조 분석을 안 하는 거지. 같은 형태네. 똑같네. 동사 뒤에 웨더절 설명식이구나. 명사절로 웨더가 쓰이는 케이스. 마찬가지구나. 같은 해석이네. 근데 단어가 다르니까 그 단어에 맞게만 해석하면 똑같은 구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친구와 왜 길어?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처음 보는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이다. 쌤, 그러면 우리 블라썸에듀에서는 구조 분석을 언제 합니까? 라고 하시면 일단 프리구문 인사이드 아웃, 구문 들어간 건 다 구조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기초구문, 프리구문, 구문 도약. 구문 인사이드 아웃 파트 1, 파트 2 전부 다 구조 분석 구조 분석이 들어가는 그 수업이고요. 특히나 앞부분은 구조 분석을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10강, 15강만 들으시면 구조 분석을 꼼꼼하게 복습을 한다는 전제하에 다 마스터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정말로 15강까지만 잘 들으시면 구조 분석 무서울 게 절대 없다고. 알겠어?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 문장을 보고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왜 그럴까를 질문해보고 알 때까지 물고 들어 뜯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문장을 봐도요, 그 문장 개수가 본인의 실력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대신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본인이 구조 분석을 해가지고 구조의 원리를 이해해서 가면은 그건 실력을 남는다고. 알겠니? 구조 분석이 안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학원을 한 6개월 이상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분석의 구자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말씀이고요.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해라. 지금의 문제가 이거였으니까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강의를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얘예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강의를 듣지 않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가장 못된 짓,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는 가장 못된 짓은 이겁니다. 강의를 스킵해요. 제일 못된 짓이야. 그러니까 빨리 듣는 걸로 부족해.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은데 배속으로 부족해. 그러니까 스킵해가지고 필기만 보는 거야. 제일 나쁜 짓거리야. 알겠습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이거를 해왔다.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이거고요. 지금 하고 있다. 절대 안 오릅니다. 알겠습니까? 강의를 스킵하시는 짓은 그냥 영어 성적을 지금 그대로 해서 올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나는 개인적으로 배속으로 듣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 역량과 맞지 않게 너무 빨리 듣는 경우에는 잘 안 들려요. 그냥 이것도 같은 맥락이긴 해. 강의를 스킵할 정도의 양심은 아닌데 빨리 끝내고 싶어. 그러니까 한 1.34배속이 적당한 친구인데 1.8, 2.0배속을 듣는 거야. 그러면 이해를 못하고 필기만 따라 적고 가는 거야. 그냥 필기가 엉망이지. 개판이지. 세 번째, 필기를 대충 하십니다. 선생님이요, 난 개인적으로 강의 테스트를 할 때 학생 책을 보고 해요. 왜냐면 학생이 필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 대충 하잖아? 그럼 대충한 티가 나요. 열심히 하면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필기를 대충 해오면 구조분석에 돼 있을 리가 있겠냐고.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긴 한데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구조분석이 메인인 강의에서 구조분석을 못하는 경우 여러분들이야. 알겠어? 얼마나 열받는 일이야 이게? 예? 강의를 듣는 게 이 수업의 시작인데 스킵하면서 듣고요. 그러니까 일반 강의식이면 자는 거야. 그냥 쳐 자는 거야 이렇게. 배속이야. 막 핸드폰만 이렇게 막 듣는 거야. 필기 안 해. 어떻게 실력이 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해. 알겠어? 강의를 제대로 들으시면 거의 7, 80은 끝나요. 왜? 강의에서 다 해주거든. 안 그래? 두 번째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당연하지 않니? 복습을 안 해요. 복습을 안 합니다. 강의를 대충 들으니까 복습을 잘 안 하게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게 문장 해석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단 문장 해석이 기본이긴 한데 얘만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냥 해설지 보고 이 문장을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를 인식하는 거 끝. 영어 실력 안 ным. 기준이 낮아요. 강의를 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뭘 더 말해 나한테? 이런 식이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대다수의 친구들이 인강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엄청 열심히 들을까 아니면 극소수만 열심히 들을까? 극소수만 열심히 하겠죠. 왜? 봐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봐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쟁자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경쟁자들은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올라가는 그게 크겠지. 그러니까 기본만 좀 잘 지켜주시면 진짜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나 안타까운 거야 정말로요. 강의를 열심히 해서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 안 한다고 애들이.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만 하시면 최소 20분 안에 들 수 있다고. 알겠어? 기준을 선생님들이 정해드려요. 제가 정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게 공부를 하시라고. 구조분석 해야 되고요. 구조분석에 맞게 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 필기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되고 어휘 암기를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 그치? 그 기준에 잘 부합하게 공부를 하셔야지. 나는 원래 안 했으니까 원래 안 하는 만큼 할래라고 하면 뭐하러 다닙니까 여기를? 안 그래?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몰아서 이게 다 이어져요. 그러니까 뭐 다 이어지고요. 몰아서 하다 보니까 빨리 듣고 강의 스킵하면서 필기만 보고요. 문제 해석해보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망하는 거지. 이거를 6개월 1년 해보세요. 실력이 느나. 가장 최악은 학원을 오래 다녔어요. 근데 실력이 그대로. 그게 너무나도 슬픈 거야 나는. 그게 왜 그럴까를 돌이켜보면 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 그렇잖아. 구조분석 3개월 마스터 플랜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3개월이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구조분석을 개인적으로 3개월이면 마스터까지는 마스터가 할 수 있어. 마스터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 열심히 한 친구와 구조분석을 3년 열심히 한 친구가 거의 비슷해요. 구조분석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단기간을 집중해가지고 문장을 뚫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물론 시기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요. 3개월이 지나고 6개월, 9개월, 1년째 못하고 있으면 그 구조분석에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요. 알겠어? 3개월 동안 마스터 할 수 있다. 강의를 제대로 보시면 여기서 다 해줍니다. 구조분석을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특히나 초반부에 엄청 자세하게 해요. 보고서 따라하고요. 강의 들을 때 왜 저렇게 하는지 따라해. 일단 따라하다가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익숙해져 그 다음에. 그리고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해봐. 왜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요. 되잖아 그러면은. 이해 가능한 배속으로 들으시고요. 필기를 꼼꼼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보다는 질이야. 그러니까 100문장을 아무리 그냥 훑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꼼꼼하게 10문장 보는 것만 못하다니까 진짜로요. 구조분석을 해가지고 10개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응?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구조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이 문장의 해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말이구나가 아니라 여기 있는 단어가 지금 형용사구로 쓰였는지 명사구로 쓰였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럴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까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훨씬 중요하다. 알겠어?
자, 복습 방법도 되겠습니다. 보시면 문장의 구조와 필기를 이해하고 해석해 보는 거야. 봐봐. 그냥 해석만 하시는 게 아니라 머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이 필기를 갖다가 적용해서 문장을 읽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문장을 읽는 것과 해석을 하는 것과 이런 게 없이 그냥 해석을 외워서 하는 게 다르다고요. 알겠습니까? 필기를 암기할 걸 암기, 단어 같은 거 암기하시고 이해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가지고 그 문장에 접목시키는 거야. 이 문장의 구조와 필기를 여기에 이게 필요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냥 해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게 구문 인사이더 파트 1 교재인데 여러분들 교재 이게 필기 강의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뒤로 가시면 안 보일 수 있는데 맨 뒤로 가시면 문장만 있는 페이지가 있단 말이야. 문장만 있는 페이지. 여기로 가. 그러니까 왜 가냐면 내가 필기가 써있는 페이지는 뭔가 그때의 느낌이 생각난단 말이야. 필기가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필기가 없이 맨 문장만 있는 페이지로 가가지고 테스트 페이지죠. 거기가. 펴고서 거기서 한번 구조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구조 분석과 해석을 같이 해보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복습을 한 상태에서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로 오시는 거야. 알겠어? 그래가지고 문장만 있는 테스트 페이지를 펴서 거기서도 똑같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면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구조 분석 확인, 왜 그랬지, 왜 안 되지를 고민해보고 그 고민해보는 시간에 성적이 올라간다고요. 정말로요. 알겠어? 이거를 다 들었다, 복습했다의 기준이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봤다가 아니라 구조 분석을 이해하고 내가 필기를 다 암기하고 심지어 필기를 내가 이해해서 문장에 접목시킬 수 있다. 이게 내가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절대 아니야. 알겠어? 처음 보는 그 페이지에 가가지고 문장만 있는 데 가가지고 구조 분석해보고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필기까지 한번 떠올려보고요. 그럼 성공. 해석이는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기 내용 적용 가능한지까지 보면 끝납니다. 알겠죠? 필기, 문장 구조, 그에 따른 해석이 될 때까지 무한 복습을 하시는 것도 됐습니까? 거기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체크한 상태에서 수업 시간에 이걸 말씀해 주시면 아주 알찬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해온 게 어떻습니까? 강의 다 듣는데 급급해. 학원 오기 2시간 전에 복습해. 야, 2시간 전에 들어. 그럼 어떻게 복습을 해? 안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걸 바꾸자고 우리가. 안 됐으면. 알겠습니까?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계시는 거 가고요.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방식을 바꿔야 돼. 알겠어? 근데 그게 되게 엄청난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거에서 있다. 본질적인 거에서. 강의를 잘 안 듣고요. 몰아서 듣고요. 스킵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뜯어 고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복습을 하시면 못할 수가 없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 이거랑 똑같은 내용 할 건데 구조 분석은 오래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3개월 한 사람은 3년 한 사람 다 잘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 3개월 이상만 되면요 다 웬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요때 내가 잘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풀이구문을 듣고 있다, 구문 도약을 듣고 있다, 구문 인사이드 듣고 있다. 근데 3개월 지났어. 한 15강 들었어. 아직도 못해. 그러면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볼 때 왜 이렇게 문장 구조가 되는지를 관심을 가지면서 가야 되는데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고 강의 듣기에 급급하고 하다 보니까 신경을 잘 못 쓰셔가지고 강의는 듣는데 그만큼 실력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단기간에 빠르게 구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요. 방법적인 부분은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해결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구조 분석이 본인의 그 지금의 영어 실력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엄청 중요한 부분이니까 특히 정규 수업을 들으실 때 구조 분석 꼼꼼히 해가면서 듣는 게 내신과 수능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아주 좋은 찬스란 말이야. 알겠어? 구문 공부 열심히 하시면 문법도 커버가 되고요. 나중에 독해할 때 훨씬 도움이 된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저학년일 때 구조 분석을 좀 마스터할 수 있거든요. 마스터하시고 좀 더 학년이 올라갔을 때 좀 편하게 다른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또 가끔씩 이런 강의를 찾아올게요. 알겠습니까? 우리 구문 분석 화이팅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